2월 4일에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234 대회에서는 이정영 선수가 1년 만에 복귀전이자 UFC 데뷔전을 가집니다. 이정영은 로드 투 UFC 시즌1에 출전하여 중국의 이자에게 스플릿 판정승을 거두고 우승하고 UFC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대 블레이크 빌더는 이자와 비슷한 신체 조건에 주짓수를 베이스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당시 상대였던 이자가 로드 투 UFC 시즌2에서 다시 한번 결승전에 올라온 상태로 아시아권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자의 두 번째 결승전도 같은 날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정영 대 이자의 리뷰를 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양 선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정영은 시에빈을 상대로 1라운드 36초 만에 서브미션 승, 루카이를 상대로 1라운드 42초 만에 KO 승리로 두 경기 모두 초살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자는 사수 케이스케에게 1라운드 서브미션 승리, 마츠시마 코요미에게 3라운드 스플릿 판정 승리를 거둔 상황으로 퍼포먼스적으로 이정영이 더 뛰어났고, 그리고 신체 사이즈도 이정영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정영이 탑도, 이자가 언더독인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정영 선수의 입장에서 1라운드부터 꼬였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원훅이 명중한 것은 좋았지만 클린치에서 컨트롤을 당했던 시간이 길었고, 근거리에서 데미지를 주었던 장면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자도 돌려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라운드를 시작했는데 이정영의 입장에서는 1라운드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동시에 이자의 그래플링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스탠딩에서 압박을 가해보지만 테이크다운을 의식해서 양손이 내려와 있었고, 이를 확인한 이자의 오버핸드가 클린히트로 적중했습니다. 좀 더 펀치력이 있는 선수였다면 KO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정영의 장점은 이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계속 데미지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클린치 상황에서는 엘보와 니킥을 주면서 스탠딩에서는 왼손 쇼트훅을 바디에 명중시킵니다. 그렇게 경기 흐름이 바뀌자 반대로 이자 쪽이 급해졌고 무리하게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후 스탠딩 장면에서는 이정영이 옥타곤 중앙을 장악하고 압박, 이자가 사이드 스텝으로 물러서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정영이 근거리에서 엘보우와 훅, 원거리에서는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바디에 명중시키면서 스탠딩 상황에서는 명확히 앞서가는 가운데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3라운드 초중반에도 2라운드와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이정영의 스탠딩 타격이 3라운드 중반까지 적중해가는 가운데 이자가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고 이정영이 방어하는 데 성공, 그리고 안바로 반격하지만 이자가 방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정영이 급격히 지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대로 남은 시간 동안 컨트롤을 당하면서 경기가 종료. 결과는 이정영의 스플릿 판정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정영이 데미지 중심으로 경기를 했고, 이자는 컨트롤 시간을 가져가며 포지셔닝 중심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최근 MMA 판정의 우선순위는 데미지와 공격성이기 때문에 이정영이 2, 3라운드를 가져가서 판정승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디어 판정도 이정영의 손을 들어줬죠. 하지만 동시에 운이 좋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2라운드에 이자의 타이밍 테이크다운이 완전히 성공한 상황에서 이정영이 업킥 반칙을 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레프리가 구두 경고를 준 이후 그라운드가 아닌 스탠딩에서 경기를 진행시킨 점, 그리고 3라운드에 이정영이 안발을 시도하다가 지친 상황에서 이자가 파운딩이 아닌 끝까지 포지셔닝에만 신경을 쓴 점입니다. 만일 심판이 이정영에게 포인트 감점을 주었거나 업킥 반칙 이후 그라운드로 경기를 재개했거나 이자가 3라운드 마지막에 개비기가 아닌 파운딩을 퍼부었더라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력과 운이 공존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영 선수는 이자와의 대결을 통해서 3가지 정도의 숙제가 생겼습니다. 우선은 이스케이프 능력입니다. 이자와의 경기를 힘들게 풀어갔던 가장 큰 이유는 1라운드에 컨트롤을 당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2라운드처럼 이스케이프를 하는 비중이 1라운드에 한두 차례가 더 있었더라면 경기를 원사이드하게 풀어갔지 않을까 합니다. 이스케이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자의 테이크다운에 신경을 쓰다 보니 양손이 내려가면서 큰 펀치를 맞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면 방어입니다. 펀치 공방 상황에서 안면이 완전히 열린 채로 맞는 장면이 있었고 머리가 돌아가는 위험해 보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선수들은 레슬링은 물론이고 펀치력도 갖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라운드에 이자의 테이크다운을 방어한 시점에서 안발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그라운드에서 컨트롤을 당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완전히 지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스탠딩에서 포인트를 계속 가져가는 가운데 판정을 염두한 경기 운영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당시 이정영은 무릎 부상을 앓은 채로 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했습니다. 현재는 수술 이후 무릎이 완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아쉬웠던 부분들 중에서 이스케이프 능력만 보완해도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이크다운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무릎이 정말 중요한 만큼 이정영 선수가 이자와의 싸움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보완되고 좀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이정영 선수의 이번 상대인 블레이크 빌더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